2014년 한적한 어촌 마을의 새벽. 짭짤한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어선 해풍호가 잔잔한 파도를 가르며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다. 뱃머리에 선 김어부 50대는 그날따라 유독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며 피곤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물 안에는 해산물 대신 오랜 세월 바다 밑에 잠겨 있었던 듯 이끼와 조개 껍데기가 덕지덕지 붙은 낡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다. 상자 표면에는 알 수 없는 기하학적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기묘한 아름다움에 김어부는 잠시 멍하니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배 구석에 놓아두었다. 그 상자가 13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미제 사건의 열쇠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저 오래된 유물 정도로만 여겨졌던 것이다. 어촌 마을의 작은 파출소. 김어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자를 가져와 노련한 해양경찰에게 건넸다. 상자를 받아든 해양경찰은 상자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거 그냥 오래된 쓰레기 같은데요, 할아버지. 이런 걸 주워 오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며 상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김어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자 안을 살피다가 상자 밑바닥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발견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는 중얼거리며 상자 표면을 닦아냈다. 그 문양은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고 상자를 보는 모든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상자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님을 직감한 김어부는 고집스레 상자를 파출소에 맡겨두었다. 2014년의 어느 오후 서울 시내의 낡은 서점에서 김민준 40대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1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박지훈 한수진 부부 실종 사건의 담당 형사였던 그는 결국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경찰복을 벗었다. 그는 늘 그 사건의 마지막 장을 덮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때 그의 후배 형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선배님, 13년 전의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후배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발견된 낡은 나무 상자 이야기를 꺼냈다. 민주는 상자에 새겨진 문양에 대한 설명을 듣자마자 잊고 싶었던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그 문양이 13년 전 사건 현장에 남겨진 유일한 단서였음을, 그리고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주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를 털어낼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 어촌 마을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13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놓았다. 2001년의 대구, 부부의 흔적이 사라졌던 그 아파트의 복도와 창백한 벽지, 그리고 차가웠던 침묵. 그는 그때의 무능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리라 다짐했다. 이 미스터리를 풀고 자신에게 그리고 부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 이야기에 빠져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한 민주는 낡은 파출소에서 상자를 처음 발견한 김어부를 만났다. 김어부는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이거이 참 신기한 물건이여. 그냥 버릴 수도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끌렸어 라고 말했다. 민주는 상자를 살펴보며 혹시 이 상자 안에서 다른 건 없었습니까? 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김어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 텅 비어 있었네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의 손녀 이지은 50대은 민준을 경계하며 할아버지가 괜한 걸 주워와서 곤란하게 만드네 라고 투덜거렸다. 그녀는 도시에서 온 낯선 형사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민주는 지은의 차가운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상자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 상자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탐문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외지인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저 사람이 왜 우리 마을에 와서 이상한 걸 묻고 다니는 거야? 혹시 우리 마을 사람 중에 누가 범인이라는 건가? 이런 수군거림이 민준의 등 뒤를 따라다녔다. 민준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상자에 새겨진 문양과 똑같은 무늬를 가진 물건이나 장소를 찾아다녔다. 그는 작은 힌트라도 얻기 위해 끈질기게 질문을 던졌다.
지은은 그런 민준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13년 전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는 그의 집념이 마을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서서히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묘한 동정심과 호기심이 함께 피어났다. 한편 민주는 13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들춰보았다. 기록에는 부부의 흔적에 대한 작은 단서들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지인들,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진술. 모든 것이 그저 평범한 부부의 실종으로 결론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때 놓쳤던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는 상자에 새겨진 문양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분명 부부가 남긴 일종의 메시지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반드시 이 어촌 마을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추측일 뿐일지라도 그는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미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숙제였기 때문이다. 민주는 우연히 어촌 마을의 한 낡은 민가를 발견했다. 집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창틀에 새겨진 무늬는 상자의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집이 박지훈 부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한 그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낡은 가구들 사이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지훈과 그가 알지 못했던 한 노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고 사진 뒤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박지훈의 부모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진의 진실은 무엇일까? 민준의 마음속에 의문이 폭발했다. 박지훈 부부의 실종은 단순한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는 서둘러 마을 사람들을 수소문하며 사진 속 노인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인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파 한 분이 민준을 보며 아, 그 노인이여. 옛날에 박노인이라고 우리 마을에서 배시를 했었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라고 중얼거렸다. 민주는 노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박노인, 사라졌다? 그 단어는 민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박지훈 부부의 실종과 이 어촌 마을에서 사라진 노인.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민주는 확신했다. 민주는 노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이 사용했던 오래된 창고를 찾아냈다. 창고 문을 열자 낡은 뱃사람들의 도구들과 함께 먼지 쌓인 짐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짐짝을 열자 박지훈 부부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통장과 해양수산 관련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13년 전 사라진 박지훈이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발견되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박지훈이 겪었던 고통과 비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일기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지훈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어선을 팔아 사업에 투자했지만 실패를 거듭하며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는 결국 아내 한수진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종을 계획했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지 못하도록 모든 흔적을 지웠다. 일기장 곳곳에는 그들의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읽으며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느꼈던 압박감과 절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간절함.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삶의 벼랑 끝에 몰린 불쌍한 영혼들이었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용서했다. 하지만 일기장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박지훈은 왜 어촌 마을의 노인으로 위장하며 이중 생활을 해야 했을까? 민주는 일기장의 내용을 이지은에게 보여주며 함께 의문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지은은 일기장을 보며 할아버지가 이 노인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할아버지 김어부가 젊은 시절 박지훈의 아버지와 함께 배시를 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민주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이웃관계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김어부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박노인이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말은 하지 않았나요? 김어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 그랬지.
자기가 큰 빚을 져서 도망쳐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가 스치듯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다. 박지훈 부부가 실종을 계획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박지훈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이다. 민준은 김어부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김어부는 젊은 시절 박지훈의 아버지와 함께 밀수 사업에 가담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큰 돈을 벌었지만 결국 그 돈은 박지훈의 아버지가 모두 가로채고 김어부는 배신당했다고 했다. 민준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박지훈은 아버지의 잘못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이중 생활을 했던 것이다. 민준은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단서에 집중했다. 어선 해풍호. 그들의 도주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배의 이름이었다. 민준은 지은과 함께 항구로 향했다. 해풍호는 이미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 민준은 배의 선실을 꼼꼼히 살폈고 마침내 선실 바닥에 있는 나무 판자 밑에서 부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과 함께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을 뿐입니다. 우리를 잊어주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는 홀가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다. 박지훈은 아버지가 훔쳤던 돈을 되찾기 위해 몰래 어촌 마을에 잠입했다. 그는 아버지의 돈을 되찾아 빚을 갚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돈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결국 아내와 함께 실종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는 비디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사라진 사람들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죄와 그로부터 도망치려는 한 부부의 비극적인 이야기임을 깨달았다. 민주는 더 이상 그들을 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삶은 이미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으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민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고 13년 전의 실패를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짐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이지은에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망친 것뿐이었어. 우리도 이제 그들을 놓아주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민준을 단순한 형사가 아닌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운 용감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 모든 과정이 민준에게는 긴 여정의 끝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민준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그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뵙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이제야 마음이 편해 보여서 다행이다 라고 말했다. 민준은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더 이상 불행한 과거를 숨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서점에 돌아와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책 한 권, 한 권을 넘길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자신을 찾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미제 사건에 대한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그는 서점을 찾는 손님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지은은 가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어촌 마을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우정은 깊어졌다. 민준은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 민준과 지은은 어선 해풍호의 선실에서 부부가 남긴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다. 비디오 테이프는 바닷물에 부식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재생이 가능했다.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비디오를 재생했다. 화면에는 13년 전에 박지훈과 한수진이 나타났다. 그들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바다를 배경 삼아 앉아 있었다.
한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비디오를 보게 될 누군가에게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종이 결코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고통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이어서 박지훈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들의 비극적인 선택에 대해 고백했다. 박지훈은 자신의 아버지가 김어부와 함께 밀수 사업을 벌여 거액의 돈을 벌었지만 결국 그 돈을 모두 가로채고 잠적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어촌 마을에 돌아와 잠입 생활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아내에게 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홀로 고통을 감당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실종을 계획했다. 그들은 더 이상 돈과 빚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비디오 속 부부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희망과 결의가 가득했다. 민주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자유를 향한 갈망을 읽었다. 그는 그들을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 삶의 무게를 벗어 던지기 위해 처절하게 싸운 영혼들로 이해하게 되었다. 비디오의 마지막 부분에서 박지훈은 작은 나무 상자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상자에는 우리가 새 출발을 위해 남긴 마지막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상자를 발견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우리를 찾아내지 마시고 그저 우리의 마지막 인사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상자를 바다에 던져 넣었다. 상자는 물 위를 표류하다가 결국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그 상자가 13년 후 김어부에 의해 발견된 바로 그 상자였다. 민주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눈을 감았다. 그는 13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거대한 미스터리가 결국 비극적인 사랑과 절망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고 더 이상 의문은 남지 않았다. 민주는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쓸어내리며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하듯 속삭였다. 민주는 지은에게 13년 동안 난 그들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 도망쳤던 거야. 나도 이제 그들을 놓아주려고 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닌 깊은 이해와 동정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서 과거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는 더 이상 미제 사건의 형사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용서한 한 사람이 되었다. 민주는 마을을 떠나기 전 김어부를 다시 찾아갔다. 그는 김어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김어부는 담담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노인도 그리고 그 아들도 참 힘든 삶을 살았구먼. 이제는 편히 쉬고 있었으면 좋겠네. 김어부의 따뜻한 말에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김어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바다 밑에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민준에게 단순히 직업적인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한 인간적인 성장을 선물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고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박지훈 부부가 살았던 낡은 민가에 다시 들렀다. 그는 그들의 삶의 흔적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벽에 걸려있던 빛바랜 사진, 낡은 가구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일기장.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민주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다. 편히 쉬세요. 당신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집을 떠났다. 민주는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 이 사건은 그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슬프다는 것을. 민주는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에 지은과 다시 만났다. 지은은 민준에게 작은 조약돌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거요. 할아버지가 바닷가에서 주워온 거예요.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민주는 조약돌을 손에 쥐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은 그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지은은 언젠가 다시 오세요. 그때는 제가 맛있는 해물파전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민주는 꼭 다시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라고 답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되었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몇 달 후, 민주는 서울의 서점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짐을 짊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 그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느 날 그는 한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에는 오래된 미제 사건의 재조명이라는 제목 아래 박지은 부부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기사를 읽으며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민주는 자신이 해결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바랐다. 그는 이 책을 단순히 사건 해결에 대한 기록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복잡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박지훈 부부의 비극적인 선택이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들은 단지 자유를 향해 나아간 용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감동했다. 민준은 이 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미제 사건에 갇혀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 과거의 어둠이 아닌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의 삶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 그는 책 출판을 도와준 편집자와 가까워졌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다. 지은은 민준의 책을 읽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역시 그들은 살아있었군요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은 응, 살아있었어, 우리 마음속에 라고 답했다. 그들의 인연은 계속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살았다. 민준은 가끔씩 어촌 마을에 찾아가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그는 이제 그곳을 슬픈 과거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로 여기게 되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민주는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살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긴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희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